비가 와서 빗길 운전해서 미끄러진다. 비가 와서 물론 뭐 미끄러질 수도 있지만 그 타이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그 타이어 유지 관리 또 뭐 기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타이어는 사실 조금 관심을 덜 갖는 분야예요. 왜냐하면 네. 소모품인데요. 네. 비용이 고가입니다. 고가고 그냥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그냥 그 카센터 갔을 때 이렇게 타이어 바꿀 때가 됐네요. 그러면 아 그래요? 네. 그때서는 이렇게 관심을 맞습니다. 갖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4개 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좀 나가면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비용이 비싸서 되도록이면은 언제까지 써야 되나라는 거 끝까지 써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여름철에 이제 이 트레드 홈의 깊이 마모가 많이 되는 것들 민 타이어가 된다 그러거든요. 민 타이어. 네. 홈이 없는 거예요. 홈이 없어지고 홈이라는 게 이제 빗길에 얘기죠. 달리면은 비가 들어오면은 그 홈으로 물이 빠지는 구멍이에요. 물이 빠지는 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 위에 달리는 거예요. 미끄러지는 거네, 그럼. 예, 그걸 수막 현상이라 그러는데 그때는 스케이트보드하고 똑같아요. 제동을 하더라도 평상시 정상적인 타이어보다 1.5배에서 2배 제동거리가 길어지니까 사고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동이 안 되고 차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마 빗길에서 이 정상적인 타이어인데 비가 많이 올 때 혹시 속도 대비해서 휘어진 구간에서 경험하신 분이 있어요. 차가 쫙 돌아가면서 네네. 식은 땀이 확 흘린 거 있잖아요. 서서 네. 이거 진짜 조심해야지 하는 거 있죠.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때 타이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타이어가 마모됐는지 보통 최소가 1.6mm 미만인데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육안으로 그냥 그렇게 알 수 있는 방법. 네네. 네. 동전에 이순신 장군 있는 거 있죠. 갓 있죠. 갓. 네네. 갓이 있잖아요. 네. 뒤집어서 홈에다가 갓을 집어넣었을 때 갓을 다 덮으면은 홈의 깊이가 괜찮은 거고 갓이 보이면은 마모가 많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걸 보셔요. 그리고 또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보통 그래서 단골 정비업소 같은 데 가셔서 리프트 올려놨을 때 네. 타이어가 편마모 되는 게 있어요. 한쪽으로 다는 거 있죠. 그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일반 이거는 전문가 아닌 상식적인 분들도 알 수가 있는데 평지 이 주변에 차가 아무도 없는 아스팔트 위에서요. 이제 이 경사로가 아닙니다. 평지에서, 네, 평지에서 30km 정도 이렇게 달릴 때 핸들을 잠깐 놔보세요. 핸들을 놨을 때 차가 좌우로 안 가고 똑바로 쭉 가면은 편마모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 근데 핸들이 약간씩 돌아가요. 돌아가면은 그 해당되는 타이어나 편마모 됐을 가능성 높고 평지인데 예, 또 물론 얼라이먼트라고 정렬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타이어 오래 쓰면은 한쪽으로 편마모가 생기거든요. 보통 그리고 한 10,000km 정도 되면은 앞뒤 타이어 교체하라 그러는데 네. 바꿔주라는데 보통 안 바꿉니다. 그래서 편마모 생기거든요. 네. 그때는 편마모 생긴 것도 한쪽이 남아 있어도 갈아주셔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이거 아끼는 방법 없을까? 그랬더니 2개만 가십시오. 2개만 가는데 그게 같은 열로 갈아야 돼. 예, 2개. 앞에는 앞에 뒤에 뒤에 2개. 네. 근데 중요한 게 전륜이죠. 네. 전륜이면 앞 타이어를 가셔야 되고 후륜은 구동력이 뒤쪽에 있는 뒤쪽에 겁니다. 있으니까. 뒤쪽 바퀴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 있으면 이 교대를 이렇게 돌리셔야 되고 앞뒤도 한 10,000km 정도 부지런하게 가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정비업소에 가서 정비업소 가야 되니까 다 비용입니다. 돈 주고 다 해야 되는 네, 거. 근데 그래서 정비하실 때 큰 네. 거 할 때 단골집 없으면 이거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서비스를 해줍니다. 아 그래요? 네, 겸해서 이 겹쳐서 하시라는 거. 그런데 예. 또 하나가 우리가 또 그 장마철에 미리 또 대비해야 되는 게 이제 공기압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공기압도 근데 공기압은 보통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30에서 35에서 40 psi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네. 옆에 써 있습니다. 네네. 해당되는 타이어 어디 써 있냐면은 내 타이어의 공기압 또 타이어의 어떤 가장 적정한 모델 이거는 앞도어를 열면은요 도어 옆면에 붙어 있거나 또는 차종 중에서 드물지만은 이 연료 주입구 있는 뚜껑이 붙어 있는 경우 있어요 안쪽에. 예, 보통 이제 앞도어 면에 붙어 있으니까 내 타이어가 어떤 게 가장 적절하고 타이어 공기압이 어느 정도인지 보셔야 되는데 공기압은 약간 높게 해놓으셔도 괜찮아요. 낮은 게 안 좋지. 돌이 약간 한 2% 3% 높은 게 예, 약간 높은 게 좋은데요. 너무 높으면은 차가 통통 튄다 그러죠. 통통 튑니다. 네. 너무 낮으면 가라앉기 때문에 이게 편마모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 해당되는 차종의 적정 타이어 공기압을 맞춰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뭐 전문가시니까 뭐 그런 걸 다 알지만 저희들은 공기압 뭐 보통 뭐 세차를 가거나 아니면 뭐 정비업체 가게 되면은 다른 볼일 보러 갔을 때 저 공기압 좀 봐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봐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보통 40 딱 써 있으면은 40에 맞춰서 넣어주고 네네네. 여름에는 뭐 40, 뭐 겨울에는 조금 뭐 35 뭐 이런 네네. 경우로
거기에 맞춰져 있는 대로 제가 하는 거지. 그렇죠. 세팅을 해놓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정비업체에서 이게 이제 본인이 하기 어렵고 잘 모르시니까 네. 보통 일반적인 승용차가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네, 네. 승용차면 여름에 맞춰서 40이면 40을 딱 맞춰놔요. 그래서 혹시 본인이 끼더라도 40이 딱 되면 딱 삑 소리 나면서 꺼집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걸 맞추셔도 괜찮고요. 한 가지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요새 한 6, 7년 동안에 나온 차들은 이 계기판에 TPMS라고요. 타이어 프레셔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약자인데 이게 뭐냐 타이어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네,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타이어 4개 중에서 어느 타이어의 공기가 한 2%, 3%만 빠져도요. 앞에 계기판에 딱 떠요. 딱 뜨면은 어느 타이어가 빠졌는지를 확인하셔서 보충을 하셔야 되는데 당황하지 마셔야 되는 게 고속도로 장거리 뛰고 있는데 중간에 가지도 못했는데 이게 계기판에 딱 뜬 거예요. 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휴게소 들어가셔서 네 바퀴를 내 눈으로 봤을 때 네 바퀴에 바람이 현저하게 빠진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보충을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펑크가 나서 이걸 수리를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네 바퀴가 똑같이 보인다 그러면은 설사 TPMS가 계기판에 뜨더라도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그건 나중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눈으로 네.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공기압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중요합니다. 네. 공기압 또 홈의 깊이 뭐 이런 것들. 실제로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생명을 지킬 때 어떤 분도 그래요. 사람의 신발하고 똑같다 그러시는데 네. 신발은 벗겨지면 맨발로 뛰잖아요. 그렇죠. 타이어는 벗겨지면 사고입니다.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러네요. 신발하고 타이어는 틀립니다. 여러분 타이어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엔진은 뭐 시동이 꺼지거나 그러면 갓길에 세워서요. 안전한 데 세워서 하지만 타이어는요. 고속으로 달릴 때 사고가 생겨요. 순간적으로 파열이 되거나 그러면 핸들이 꺾어지면서 전복이 된다든지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타이어는 다른 부품하고 틀려서 일일 점검 항목, 일일 점검이라는 게 하루에 한 번 이상 봐라. 그게 안 보게 되는데 주로 어떻게 언제 보시냐면은 네. 아침에 출근하실 때 시동 거시고요. 워밍업 꼭 필요합니다. 워밍업이라는 게 몇십 초 동안 켜놓으면은요. 몇 년 이후에 워밍업을 한 차와 안 한 차가 고장 빈도, 소음, 연비 다 틀려집니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네. 워밍업을 그러니까 시동 걸고 좀 한 적이 있어서 특히 겨울철에도 오랫동안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몇 년 전부터 차가 좋게 나오니까 그 필요 없어. 그냥 거짓말이에요. 걸자마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인터넷 이런 거 나온 것 중에서 네. 전자제어 엔진이니까 워밍업 전혀 필요 없으면 하는데요. 네. 옛날보다 좋아졌다는 거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하시냐. 겨울에는 1, 2분, 여름에는 1, 2분, 겨울에 2, 3분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말씀드린 이유가 자 지금 여름철이지 않습니까? 그럼 네. 출근할 때 시동을 켜놓고요. 켜놓고 내려서 그때 한 바퀴 돌면서 차체 흠집이 있는지 없는지 타이어 공기압이 있는지 없는지 옛날에 그러잖아요. 어르신들 지나가면서 타이어 발로 툭툭 쳐라. 툭툭 치라는 게 공기가 있는 거 확인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걸 확인하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그 한 바퀴 돌고 차에 타시면 워밍업 시간 딱 맞습니다. 그걸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퇴근할 때도 퇴근 주차장에 가서 또 한 바퀴 돌고 또 한 번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루 2번 하면요. 안전에 대한 부분 상당히 보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에어컨 때문에 지금 맞습니다. 질문이 예. 많이 들어와요. 네. 에어컨 냄새 때문에 고생입니다. 그 에어컨 관리는 장마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또 에바 클리닉을 했는데도 냄새가 금방 나던데 뭐가 작동이 잘못된 건지 뭐 에어컨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네요. 맞습니다. 에어컨 점검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에어컨은 집중적으로 몇 년 동안에 가스가 빠지지 않으면 시원한 감도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네네. 대신 이제 바깥에 이 공기를 받아서 식혀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증발기나 이런 데에서 찌꺼기나 이물질 같은 게 붙게 되면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이 청소 같은 거 해주시면 괜찮고요. 네. 이 가스가 빠지게 되면 가스 보충부터 먼저 해주시고 근데도 가스가 또 빠진다 그러면은 어디서 새는 거예요. 새는 거구나. 예, 그래서 새게 되면은 부품을 갈아줘야 되니까 그때 부품값이 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스부터 보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점검하고 그다음에 이 냄새가 나는 거 있어요. 네. 가스 바꾸고 뭐 했는데도 냄새가 난다 그러면은 가스가 나오는 구멍 안으로 유입될 때 그 라인 자체에서 곰팡이나 이물질 같은 것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니까 이거는 정비업소에서 스프레이 뿌려서 냄새를 제거할 수가 있으니까 해달라 그러세요. 이거는 꼭 에어컨이 아니더라도 겨울철 또 추우면 히터 키잖아요. 그 라인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올 때 또 에어컨 필터 네네. 교체하셔야 돼요. 에어컨 필터는 1년에 2번 정도 교체하시는데 가격이 한 10,000원 정도 비싼 게 있어요. 근데
왜 비싸냐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 소비자원 공공기관에서 이 시중에 판매되는 에어컨 필터를 모아서 테스트해서 발표한 게 있어요. 네. 보면은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일부 걸러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10,000원 비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하시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실내 공기질을 좋게 하는 방법은 네. 매트 청소를 하셔야 돼요. 아, 매트. 아무리 에어컨 필터 하셔도 바닥에 먼지 안으로 뺑글뺑글 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먼지나 이물질 같은 게 있게 되면은 뭐 아토피성 피부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알레르기성 뭐 기침이라든지 이런 거 유발될 수가 있으니까 꼭 매트 꺼내서 청소도 같이 해줘야 되고 에어컨 이런 것들도 같이 해주고 썬팅 우리가 틴팅이라 그러죠. 틴팅이 너무 진하거나 반사 틴팅을 하시거나 이러지 마시고 그러나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셔야지 안전하면서도 쾌적하게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